됐어. 아, 학원 에어컨이 빵빵하긴 하죠. 우리 집은 에어컨을 안 틀어. 그 옛날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중간 어딘가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면. 그 세대의 어떤 그런 이제 믿는 어떤, 뭐라 그러지? 미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하냐? 선풍기를 틀고 자면, 뭐 산소 부족인지 뭐 체온 떨어져서 그런지 막 중간에 죽을 수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잘 때 선풍기를 못 켜게 했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신입니다. 아세요? 그 유명해요. 외국 애들은 대놓고 놀리잖아. 그래서 이거 맞냐? Fan that?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이제 끄고 자라고 막.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미신이에요.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카페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카페가 있어. 모여가지고 이제 야 우리 같이 죽자 해가지고 모인 거야. 그래서 막 죽으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4명 모여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죽는 거야 한 다음에 다들 모여서 모텔방 잡고 거기에 누워서 선풍기를 켜고 잔 거야 이렇게. 근데 안 죽었죠. 왜 안 죽었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 왜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 중간에 한 명이 자다가 말고 춥다고 선풍기 껐어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이거 믿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에어컨 키면 전기세가 무슨 100만 원씩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어. 뭐 그 당시에 에어컨이면 그럴 수 있어. 그 당시 에어컨은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엄청 먹으니까 뭐 100만 원? 큰 집이면 그럴 수 있다. 막 5, 60평짜리 넓은 집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에어컨들이 다 뭐 이런 천장형 에어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단 틀어놓으면 껐다 키는 게 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요즘 에어컨들은 껐다가 다시 키는 게 더 전기 더 많고 그냥 계속 켜놓으면은 전기 적게 먹어서 오히려 그냥 켜놓으라고들 하시라고 켜놓으라고들 하시더라고. 그런 이제 미신들을 믿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때 선풍기도 못 켜게 하고 에어컨도 안 켜주고 쪄 죽으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집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어서 어려움 됐다. 아 살려줘 제발 살려줘. 자취를 시작하고 이제 내가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딱 시작하니까 에어컨 켜고 잘 수 있잖아. 너무 행복한 거야. 이런 행복이 없다. 그때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이 에어컨 있는 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눈 감고 자려고 하는 거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네. 그런 거냐? 집에서 에어컨 안 틀어주냐? 그런 거 아니면 잠 깨세요 얼른. 아휴 정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아 에어컨 고쳐야 되는데 우리 집 에어컨 고장나가지고. 하던 거 마저 합시다. 21번. 전체 집합 이유가 있다. 1부터 100까지가 원소랍시고 적혀 있습니다. 꽤 많네요, 원소가. AK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어떤 애인지 옆에 적혀 있어요. AK는 옆에 보니까 배수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AK에는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라고 하는 원소는 K의 배수. 이렇게만 쓰고 이제 해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A에 5 K자리에 5 집어넣고 읽으면 되는 거야. X가 아니라 K자리죠. K자리에 5 집어넣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5의 배수를 쓰세요 라는 뜻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면 원소로 5, 10, 15, 20, 25, 30, 35, 40 등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숫자를 넣고 읽어보시면 제일 좋다 이해할 때. 아 근데 옆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아 이상한 애가 막 적혀 있어요. 이때 이 친구는 교집합 이 안쪽에
4와 6의 합집합이 있네요. 다음을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안쪽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얘는 4의 배수란 뜻이고 얘는 6의 배수란 뜻이니까 그냥 싹 다 모아서 뭐 하면 돼? 이럴 수가. 귀찮지만 뭐 해라? 합쳐라가 되는 거죠. 합치시오. 원래 이 문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이 친구를 좀 분리해서 푸세요라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고요. 연산 법칙을 안 쓰니까 나는 그냥 4의 배수, 6의 배수를 모으면 됩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4의 배수를 쭉 씁니다. 그리고 이제 4랑 6의 공배수 있잖아. 예를 들면 12 같은 거, 그지? 그런 것들은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4의 배수 그 다음에 16 나오고 20 나오고 6의 배수는 18 나오고 그 다음에 공배수는 24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짬뽕 해가지고 쭉 그냥 한 번에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죠. 이게 이제 4와 6의 배수를 합쳐놓은 친구들이고요. 짬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가지고 3의 배수들과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오가 되는 거야. 사실 뭐 나오냐? 12의 배수. 얘도 나오지. 12의 배수 나오지만 6의 배수는 싹 다 이제 긁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4의 배수 중에서 12 빼고요. 12의 배수 빼고 4의 배수들만 이루어진 애들은 3이랑 겹치는 게 나왔나? 안 나오지 뭐. 색칠한 거에 동그라미 친 거 확인해보니까 그냥 뭐야? 6의 배수만 골라 모았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답 쓰면 6의 배수 몇 개인지 세면 되지. 16개. 가능하겠죠? 왜? 아니야? 맞아? 모르겠다고? 틀린 부분을 모르겠다고? 안 틀렸으니까 맞으니까 없지. 틀렸다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그냥 다 늘어 써놓고 3의 배수랑 겹치는 걸 찾아보세요 해서 내가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해서 규칙을 찾았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풀 수도 물론 있는데 봐봐. 연산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 야 이거 분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적힌 법칙이 하나가 있어. 안 배울 거야. 내가 알려주지 않을 거지만 이게 왜 가능한지는 여러분 이거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배를 하게 되면은 3의 배수, 4의 배수의 교집합 찾으세요. 4의 배수, 6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의 계산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를 하게 되면. 그죠? 이 상태로 가만히 보다가 3과 4의 공배수 찾으세요니까 12의 배수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이 친구는 3과 6의 공배수 찾으시오니까 6의 배수가 튀어나오는 거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봐봐. 아래쪽에 동그라미 친 게 누구야? 여기에 뭐 30 나올 것이고, 그지? 계속 나올 건데, 이 친구들이지. 그리고 이 위에 크게 동그라미 친 거니까, 연엄이랑 24랑 36 같은 거 나오는 애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 그지?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내가 전부 다 답으로 쓸 거니까, A, 12, A, 6에 뭘 찾으면 된다? 합집합을 찾으면 답이야. 만약에 연산법칙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겠지. 그래서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오는 1번과 2번을 뭐 해라? 합쳤습니다. 합집합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산법칙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푸실 수도 있겠다. 사용은 할 수 있겠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뭐 법칙으로 써줘요. A하고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어. 분배할 수가 있어요. A, B의 교집합과 A, C의 교집합이 나오는데 이 둘을 가지고 뭐 하면 된다? 합치시오가 됨. 이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뭐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 그냥 설명은 한번 해봤어. 이런 게 있다라고. 됐죠? 그냥 나열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데? 다음 22번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가 있습니다. 연산 세모라고 되어 있어. 듣도 보도 못한 연산이죠. 이거 여기 문제에서만 쓰는 애예요. 일회용 연산이에요. A, B를
세모연산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오른쪽에 써 있네요. A 빼기 B, B 빼기 A의 합집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22번 같은 거를 푸실 때마다 이런 계산을 하시오가 되는 건데 우리는 요거를요 간단하게 우리만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겁니다. A 빼기 B라 그러면은 차집합이라 요 좌측 맞아 여기를 뜻하고 B 빼기 A라 그러면 BA의 차집합은 여기 오른쪽이 됩니다. 우측 영역이 돼요. 둘을 어떻게 해라? 합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세모라고 하는 연산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을 바꿔서 우리만의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A, B 뭐 해라? 합친 다음에 A랑 B를 합친 다음에 가운데에 뭐라 그래? 교집합을 드러내세요. 빼시면 세모 연산과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합친 후 공통부분 빼세요.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더 풀 때 편하니까 이렇게 우리만의 말로 바꿨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A, B 하고 이제 우리가 세모란 연산을 통해서 순서를 바꿨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위에 맨 처음에 방법으로 풀게 되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고 색칠해보고 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근데 아래쪽으로 풀면은 간단해진단 말이야. A, B 합치고 가운데 빼세요. B, A 합치고 가운데 빼세요. 어때? 똑같네? 가 되는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쉽다. 두 번째 것도 봐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A와 공집합을 뭐해? 합쳐. 합치면 누구야? 얘지. 그지? 아무것도 없는 거 합쳐봐야 바뀌는 거 없잖아. 그 다음 교집합.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이 누구야? 없지. 됐어? 합집합과 교집합을 어떻게 해요? 서로 빼주면 이게 A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야.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 아유 쉽네. 맞아요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어려질 수도 있다는 거. 3, 4번 중에 누가 답일까? 4번이 답일 것 같은데 해보죠. 4번 A와 전체 집합을 우리가 세모연산 통해서 전체 집합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장 먼저 이 둘을 가지고 합쳐요. 합집합 찾았죠? 그 다음 이 둘의 교집합을 찾아. 전체와 A의 교집합은 A 여기까지 바로 구하고 빼. 아이씨 답이 아니잖아. 그죠? A가 아닌 부분만 색칠되겠네. 아씨 내 감이 틀렸습니다. 4번 답이 아니었어요. 3번으로 갈까?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나 오늘 이게 전체 집합이 나온다고 하니까 확인해보죠. A와 A가 아닌 부분을 합쳐. 그럼 뭐가 나오냐? 전체가 나옵니다. 두 번째, A와 A가 아닌 부분을 교집합을 때려서 공통부분 찾아. 어디야? 없어요가 돼. 이 둘을 뺐을 때 바뀌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전체 집합이 맞다. 3번이 답입니다. 아니 뭐 옳지 않은 것은 이었어? 아이씨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아까 답 나왔잖아 여기서. 그지? 4번에서 답 나왔네. 나 맞네. 내 감이 맞긴 했네. 4번이 답이 맞았네. 이거 괜히 했네 3번.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안 읽어보고 풀어서 그렇네. 에헤이. 에행. 잘 읽어야 돼. 점점 수학 강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문제를 잘 안 읽고 풀게 된다니까 이게. 내가 아는 문제임 그러면 대충 보고 푼다니까 이렇게. 넘어감. 23. 드디어 23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원소가 몇 개씩을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영역별로 구분하는 문제가 돼요. 저 오른쪽은 뭐지? 아, 서로소. 하나씩 해보죠. 23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개입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맨날 쓰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영역별로 우리가 이제 뭐 번호를 붙이든 아니면 그냥 바로 원소의 개수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은 해놓으면 좋을 거, 이 책에 뭐 공식이라고 적혀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야, 여기 바로 옆에 있다. 탑 솔루션에서 뭐 3개 적혀있지. 셋 다 외울 거 없이 1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번이 이제 여러분이 주로 쓰게 될 놈이에요. 2번, 3번은 몰라도 그만이라서.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A의 원소를 싹 다 우리가 합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싹 다 합친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A의 원소 두 부분을 합쳤고 B의 원소도 여기랑 여기를 또 합쳤으니까 가운데 겹친 부분은 지금 2번 센 거 아니냐? 원소 셀 때. 그래서 가운데 겹친 부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어야 그래야 합집합의 올바른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뜰 것이다.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개수를 세시오.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 1부터 50 사이에 2의 배수가 있고 3의 배수가 있으니까 싹 다 몇 개인지 세시오. 이렇게. 50은 너무 큰가? 20까지만 하자. 1부터 20 사이에 2의 배수, 3의 배수 몇 개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2의 배수 이렇게 몇 개인지 세줍니다. 2의 배수는 20까지니까 10개. 3의 배수는요,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6개. 그래서 2의 배수 10개, 3의 배수 6개 더하면 땡이? 아, 땡이? 끝이 아니라 겹친 부분은 2번 세줬으니 한 번 제외하겠다. 이게 누구야? 6의 배수 빼는 거였지. 6의 배수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어. 기억나? 맞아? 맞아? 틀린 거 없어, 이거? 1부터 20 사이 2의 배수, 3의 배수를 다 합치면 2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빼기 6의 배수.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풀지? 그지? 아니지! 이렇게 안 풀지, 이놈들아, 니들은. 틀린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이렇게 안 풀지. 우리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교집합을 제외해주는 지금 같은 방법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세고 2의 배수가 아니면서 3의 배수인 거 세고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 따로 또 세고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왔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면 오히려 바보야, 그지? 이런 쉬운 걸 뭐하러? 그지? 다만 3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굴 먼저 셀 수가 있다?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걸 세가지고 전체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맞지? 그렇지.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지, 세 가지. 이놈이 제일 무난해요. 100명 중에 90명은 얘로 풀어요. 이걸로 푸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같이 이상한 사람들, 약간 자기 똥꼬집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로 풉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걸로도 풀지. 지금은 이걸로 풀었을 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 세라고 하면 좀 귀찮아, 그지? 근데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들은 얘가 제일 빠른 경우를 많이 제시를 해줘요. 실제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1번 방법은 누구나 다 하니까.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개나 소나 쓰는 방법이니까 이걸로 풀면 어려워지고 얘로 풀면 쉬운 방법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얘가 어려운 문제, 얘가 쓰기 시작하면 덩달아 이 친구도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근데 셋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뭐 돌아가. 아무튼 힘들다. 문제 하나 푸는데 딴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해. 자, 돌아갑니다. 바로 갈게요. A의 원소 20개, B의 원소 15개, 그리고 마지막 힌트 뭐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 원소 몇 개? 4개죠. 되냐? 여기가 4개라고. 원소가 4개. 야, 그러면은 A, B의 합집합은
당연히 원소가 나머지 얘네 전체 30개네. 그러면은 AB의 합집합은 원소가 26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맞아? 근데 A의 원소는 30, 아닌데, 안 보여. 20과 15야. A의 원소는 20개, B의 원소는 15개라고 했으므로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여야 하는지 단순 뺄셈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9개냐? 이렇게. 오버가 됐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A, B의 원소를 더했더니 원소가 35개입니다. 몇 개 오버됐어요? 9개가 오버됐네요. 거든. 그래서 가운데에 9개의 원소가 존재함. 이거 물어본 거 맞죠?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영역들도 원소를 다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20개의 원소가 있는데 가운데에 9개, 왼쪽에 11개 있으면 딱 20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B는 원소가 15개가 있는데 가운데에 9개만 오른쪽엔 6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합쳐보시면 전체 30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나옵니다. 그죠? 검산까지 마무리하시면 완벽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이게 원래 중1 문제야, 원래는. 중1 때 배웠던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고등 과정이 올라오면서 23번 유형 지금 같은 문제가 먼저 나오고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24번가로 가볼까요? 24번은 어려울 뻔했다. 어려울 뻔했어. 집합 3개 나오면 보통 고난도거든요. 이걸로 풀면 고난도가 맞는데 24는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힌트 중에 첫 번째 줄 봐봐. A와 C가 서로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죠? A와 C는 만날 일이 있대 없대? 없대요.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떠올리면 되냐? A랑 C가 만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도 무방합니다. 이래도 돼요. 그래서 어려울 뻔한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만 하고도 구보면 몇 개 없어. 영역이. A는 6개, B는 5개, C는 4개, A, B의 합집합은 9개, B, C의 합집합은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A랑 B랑 합치면 원소가 원래 11개 나와야 되죠? 6 플러스 5라서. 근데 실제로 몇 개래? 9개밖에 없다고 적혀 있지 않아? 그러면 몇 개가 오버됐어? 2개 오버되지 않았어? 그 2개가 누구라고? 가운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영역별로 여기 뭐야? A에서 영역별로 여기 위가 2면 아래쪽은 4개의 원소가 존재하시면 돼. 가능하겠냐? BC 간다. BC 합치면 원래 9개의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몇 개래? 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몇 개가 오버됐어? 3개가 오버되지 않았냐? 그게 여기 교집합 이라고. 2번 더 했으니까 오버된 거야. 그럼 C의 원소 4개 중에 여기 반대쪽에 하나밖에 없다가 돼요. 되냐? 자, 그리고 마지막 B는 원소가 총 몇 개? 5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죠? 이 그림 보니까 이미 5개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A와 C 겹치지 않은 부분은 원소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제 합집합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겠다. 됐냐? 근데 봐봐, 이 오른쪽에 탑 솔루션 봐봐. 세상에나 마상에나 뭐라고 써 있어? 엄청나게 긴 공식이 한 줄 적혀 있습니다. 155쪽 24번 유형 탑 솔루션. 읽어봤어요? 관호도 봐. 관호도 이거 외워야 돼. 155페이지에 탑 솔루션 공식 보이시죠?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 지금은 내가 얘를 안 쓰고 풀었지.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간단하니까. 그래, 풀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봐봐. 내가 번호 써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랬잖아. 풀 수 있거든? 근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한번 보여줄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고난도 문제 나오죠? 이 공식도 안 씁니다. 웃긴 게. 얘 자체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또 극한의 심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선 얘를 또 안 써요. 공식을 승질나게.
그때 뭐 써? 번호 붙여서 풀어 또 승질나게. 그니까 내가 이거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집합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해봐야 경우의 수 문제고 이 집합 자체를 가지고 어렵게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야 보니까 이제 이 공식 외우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 당장으로선. 자, 무슨 말인가 보여줄게. 내 번호 붙일 테니까 잘 들어잉. 1번, 2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겹친 부분 4번, 5번, 6번 잡고 센터는 7번으로 잡을 겁니다. 바깥쪽은 8번인데 지금은 안 쓸 거라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뭐 구할 거냐면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에 구하고 싶은 거임. 1, 2, 3, 4, 5, 6, 7번의 모든 원소를 싹 다 우리가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가 다 잘 봐. A의 원소 1, 4, 6, 7입니다. B의 원소랑 C의 원소도 싹 다 이제 쓴 다음에 시작을 할 거예요. 아, 이 공식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납득만 하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증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뭐 수능 저기 출제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며. 아마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저기 떴으니까 아마 진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고 싹 다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꿔서 내겠다는 얘기를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논술, 서술로 내면 맞출 수 있겠어요? 되겠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래? 절대평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저기 대학 갈 때는 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밑으로 이제 지금 한 중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이 이제 적용되면 되겠지. 아무튼 돌아가. A, B, C 집합의 영역별 우리 번호를 여기 썼고요. 나는 합집합이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뭘 할 거냐? 일단 얘네부터 다 싹 다 합칠 거야. 그럼 겹친 부분이 생긴다. 그지? 얘네를 싹 다 합치게 되면 내가 보기 지금 오른쪽에 쓸게요. 싹 다 합치게 되면 1, 2, 3은 한 번씩 나오고 4는 두 번, 5도 두 번, 6도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내가 이 밑으로 쓸게요. 겹친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7은 총 3번 나와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7번 같은 경우는 A, B, C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여기 어디 갔어? 여기 A, B, C에 모두 포함되는 부분. 그래서 총 3번 나오게 된 거지. 오버가 됐습니다. 이제 빼야겠네요. 누굴 뺄 거예요? 겹치는 부분들을 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A, B의 교집합 그리고 B, C의 교집합 그리고 그리고 A, C, A의 교집합 얘네를 싹 다 뺄 거란 얘기입니다. 아 너무 좁다. 어떡하냐? 그냥 여기다 쓰자. 좁으니까. A, B의 교집합이라고 그러면 몇 번인가 한번 보세요. 4, 7번입니다. 맞죠? B, C의 교집합이야 그러면은 5, 7번이고요. 그 다음에 C, A의 교집합이라 그러면 C, A니까 6, 7번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여기 싹 다 뺄 거란 얘기야. 눈을 감고 듣고 있는 거야? 눈을 감고 듣고 있다고? 개고수 아니야? 뭐가 썼지? 아, 그래, 이거 다 싹 다 뺄 거야. 그러니까 4, 7 사라지고 5, 7 사라지고 6, 7 사라지면 어때요? 1, 2, 3, 4, 5, 6 한 번씩만 남았다 이거죠. 되냐? 근데 A, B, C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누가 완전 사라졌어. 보니까 7이 00 사라져 버렸네. 그래서 야 7은 너무 많이 뺐다. 여기다가 7번 더해. A, B, C 교집합 있죠? 가운데 이거 한 번 더해. 그러면 1, 2, 3, 4, 5, 6, 7의 총합인 합집합이 나오지 않겠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A, B, C 합집합은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더하기 C의 원소 더하고 교집합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으로 3개의 공통 교집합 있죠. 정가운데 7번을 한번 더해주세요 라는 공식. 깔끔하게 합집합이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외워놓는 게 좋다고. 안 해도 되냐고요? 안 해도 돼요. 얘로 풀어도 돼요 그냥. 얘기했잖아. 다 풀린다고. 번호 붙여서 하는 걸로.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24번은 뭐 여기 숫자만 넣고 바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24번 말고. 끝났네. 24-2번이죠 뭐. 그지? 24-2번을 찾을 거면 얘 쓰는 거지. 여기 보니까 24-1번도 얘로 푸네요. 서로 소인 거 포함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답이에요. 나중에 해봐. 넘어가. 25, 26번이 남았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역사책과 소설책을 읽은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각각 30명, 25. 이거 이제 방금 했던 거잖아. 여기서 얘랑 똑같은 문제. 집합 2개 놓고 원소의 개수 찾기. 으차! 뭐 전체 50명짜리의 반이 있다고 한 거고, 역사책과 소설책을 읽은 사람들을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바꿔주신다면 문제 풀 준비는 끝났다. 자, 역사책을 읽은 사람, 소설책을 읽은 사람은 30명, 25명입니다. 모두 읽은 사람은 15명. 아,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교집합을 준 겁니다. 그죠? 이때 역사책만 읽은 사람, 이 왼쪽 역사책만 읽은 사람은 총 30명 중에 가운데 빼면 돼요. 그럼 역사책을 읽은 30명이 완성되고요. 다음 소설책을 읽은 사람은 25야? 그럼 이 오른쪽은 10명. 이렇게 해서 25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이때 모두 읽지 아니한 사람을 구하세요. 그럼 전체에서 얘네 빼면 되지 뭐. 40명 빼면 전체 50명 채우려면 바깥에 10명 안 읽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음. 아, 쉽다. 그죠? 얘는 이지 모드한 문제. 그 밑에 25-2번 봐봐. 눈으로만 봐. 25-2번 보시면은 동아리가 몇 개? 3개죠. 동아리 3개 가지고 막 뭐 어디 가입하고 어디 가입 안 하고. 그럼 누구야? 얘야, 얘. 요 놈이야,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합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뀝니다. 이거 써먹는 게 좋을 것이다. 나처럼 번호 붙여가지고 풀려면 푸세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좋아해. 어우, 네가 문제를 좀 풀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난 좋아해 오히려. 26번. 네, 26번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게. 유한집합 A, B가 있습니다. A는 7개의 원소, B에는 8개의 원소가 있고요. 교집합은 3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추론 문제야. A집합의 원소 7개. 뭐야 이거? 이상한데? 7개. B집합의 원소는 8개인 상태에서 교집합의 개수가 변동된다? 깐 것은 교집합은 최대 몇 개까지가 가능합니까? 그래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교집합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 최소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7개라고 치면 이 좌측은 빵, 오른쪽은 1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맞냐? 그래. A, B의 합집합은 원소가 몇 개까지? 8개까지 다 합쳐서 나올 수가 있음.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뭐 하는 거야? 극단적인 경우 2가지만 놓고 비교해 봐도 괜찮은 문제예요. 어려운 척 하는 거야. 교집합의 개수는 최소 3개만 들어갈 수가 있다. 3개까지만. 맞아? 이 경우 좌측은 몇 개? 원소가 4개. 우측 원소 몇 개? 5개. 이게
합집합 원소의 최대인 케이스. 다 합치면 12개의 원소가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둘을 빼면 답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써놓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를 각각 구하는 문제고, 여기에서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26번 유형 방금 푼 게 더 어려워지더라도 풀이는 똑같습니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바깥에 여집합 있죠. 이 바깥에 여집합.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최소일 때를 물어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극단적인 두 케이스를 모두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경우를 답으로 쓰시면 얼추 대부분 맞는다. 근데 이 책은 없는 것 같아. 그 문제가. 어디서 봤지? 내가? 센에서 봤나? 집합의 연산. 설명 끝! 깔끔했다. 명제 진도를 내가 빼려고 했는데 지금 빼면 시간이 좀 애매한가? 절대 부등식까지 붙어있네, 이 책에선. 유형 28개 있네, 유형은. 28개 유형. 저 온몸으로 저 졸립다고 표현하고 있네, 진짜. 판토마임 전문가야, 그냥. 빨리 쉬는 시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심지어 50분이에요. 50분에 30분이에요. 쉬는 시간이 50분이냐고, 30분이냐고요? 30분 쉬고 싶다고요? 연간 가운데 쉬는 시간이요? 아니, 그건 아직 한참 남았어. 너 6시에 쉬잖아. 30분 쉬잖아, 6시에. 5시간. 지금 아니야. 1시간 뒤야. 그 시간이 애매하다고 한 거야. 진도를 빼 말아? 아니야. 진도는 잠깐 스톱하고 저거 하자. 이따가